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알테오젠 보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있습니다. HRB2019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편하게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2.58입니다. 마이너스 2.58. 음봉이 좀 나왔다고 봐야겠죠. 시장이 오늘 특히나 코스닥 150의 경우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150이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1.9%입니다. 코스닥만 넣고 보면은 마이너스 1.44%.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의 주된 하락은 이 150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 정도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딱 코스닥 150이 빠진 만큼 거의 그냥 빠졌어요. 마이너스 2.58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전날에는 지켜줬는데 오늘은 진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다.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고 지수가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누르는 그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매도도 강하게 나왔고, 오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 그 양에 비해서, 금액에 비해서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코스피가 908억인데 둘 다 양매도긴 하거든요. 둘 다 양매도긴 한데 코스닥이 오늘 1,500억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505억. 그러니까 코스피가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이 정도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사실 별로 안 빠졌어요. 별로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거의 한 2배 이상 빠졌죠. 근데 코스닥에 당연히 바이오 종목들이 많고 시가총액 상위에, 그 다음에 오늘 좀 심하게 두들기 맞은 애들이 2차전지예요. LNF랑 에코프로 BM이랑 시가총액 위쪽에 있는 그 2차전지 종목들이 하루 왼종일 그냥 진짜 폭탄 두들기 맞고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더 빠진 것도 있고,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투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그 진짜 투매성 매도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알테오젠도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겠죠. 오늘 기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투심 매도도 많이 나왔고, 사모펀드랑 금융투자 이 세 가지 주체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근데 시장이 진짜 꺾이는 건지 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결국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좀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건지, 지금 뭐 요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월요일날 휴장이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빼면은 화금 계속 지수가 마이너스 이렇게 4일 연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7월부터 8월까지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진짜 4일 빠진 게 진짜 뭐 그 일수로 비교했을 때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시장이 그 방어력, 하방에 대한 방어 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많이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좀 데미지가 큰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좀 버텼어요. 이게 화요일, 수요일에는 그렇게 이 하방 조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연속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좀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투매 같은 것도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알테오젠 분봉 보면은 역시나 지수의 흐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잠깐 빠지고 반등 나오고 결국 이 종가 저가 형태, 오늘 이 종가 저가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전도 밀리고 오후도 밀리고. 근데 만약에 오전에 한 2% 3%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은 뭐 마이너스 3%일 때 결국 위에서 아래까지 마이너스 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음봉이 큰 애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가 뜬 애들도 좀 의외로 많았고,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은 7만원을 좀 허무하게 내준 느낌이 있어요. 7만원을 허무하게 내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시장이 꺾여가지고 이 뭐 업종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대체적으로 하락 포지션을 4일 동안 잡았기 때문에 좀 뭐 아쉽다면은 아쉬울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아야겠죠. 근데 지금 구간이 엄밀히 보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진짜 들어갈 만한 그 매력도가 넘치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다, 세게 받는다, 또 지수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또 빠진다 하면은 그것도 진짜 잠깐 나오겠죠. 반등도. 그렇지만 알테오젠은 일단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앞에처럼 이 중대형주들이
지금이야 뭐 원체 강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중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세워라 내워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등락구간이 나올 때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올라갈 때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 하면은 살짝만 내려와도 매수가까지 그냥 오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 그 갈등이 많이 되죠.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여기서 빠진다? 그럼 팔죠. 마이너스니까. 나 이만큼이나 기다렸는데 이 사이의 기간이 만약에 뭐 2주 걸렸다 혹은 3주 걸렸다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버리면은 굉장히 갈등도 많이 되고 조금 밀려서 팔았는데 손절은 하지 마. 내가 존버는 안 해야지 하고 팔았는데 파니까 또 다시 올라가고 또 이거 올라가네 정고점 뚫는 것 같다 해가지고 샀는데 또 여지없이 밀리고 이런 악순환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를 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어느 자리에서 나오는지 뭐 진짜 66,000원, 뭐 67,000원까지 밀릴지. 근데 일단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종가 저가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하방에 대한 그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한 9시 반에서 10시 이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 전 세계 주식시장 투심을 거의 좀 대변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시장들이 미국 시장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가 꺾였는지 혹은 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에 일단은 먼저 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선반응을.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 좀 체크를 하고, 지금 앞구간의 저가가 63,000원 부근입니다. 63,000원 부근인데 여기보다 일단 위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겠죠. 이 떨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밀려가지고 4일 동안 마이너스 나오고 4일 동안 음봉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반등 나와주는 게 일단 베스트긴 하겠죠. 여기 뭐 66,000원까지 내려와도 반등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반등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에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최근에 요 구간에서 들어갔다 하면은 일단은 비중 줄이시는 게 좋아요. 비중 줄이시는 게 좋고, 시장이 또 한번 6월처럼 꺾일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8월에 예고되어 있는 어떠한 악재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 FOMC 의사로 그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앞구간에 그러니까 증시를 끌어올린 이유들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했어요. 너무 억지였고, 너무 실적만 포커스 맞춘 것도 있고, 또 이 파월이 얘기하는 거를 분명히 안 좋은 부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좋은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증시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속으로도 언젠가 이거 한번 터진다, 터질 수밖에 없다, 악재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는 느낌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뭐 잠깐 뭐 5거래일 정도, 오늘 4거래일 조정 나왔기 때문에 뭐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 나온다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6월에 그런 폭락 장세까지는 예측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최근 시장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뭐 월가의 뭐 전문가들 혹은 뭐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물론 그 사람들 말이 100% 다 맞고 맨날 맞는 것도 아니고 신뢰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그런데 뉴스가 댓글 보면은 뭐 네가 뭐 전문가냐, 뭔 경계야, 경계 뭐 저가 매수 또 못했구나 말이야,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의 그 패턴이나 반응 자체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단순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리스크에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리스크를 괜찮겠지 하고 무시했을 때 나중에 진짜 이 리스크가 크게 다가온다 하면은 그때는 손실이 따블로 나고 따따블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리스크가 제거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번 주는 주가가 뭐 밀린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음 추세를 좀 지켜주는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시장이 계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을 세 종목이나 매매했습니다. 이런 거는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다 골라서 나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수익 내고, 뭐 왈테오젠이나 뭐 최근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 비중 좀 줄여주고 현금 늘리고, 이런
좀 좋은 긍정적인 그 순환의 대응이라고 해야겠죠.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때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온다. 그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접근할 수 있고 건드릴 수 있으면은 사실 그 어떤 시장이 와도 다 대부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